안녕하세요. 노후의 건강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 시니어 건강톡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말하다가 단어가 막히는 일이 부쩍 잦아지셨나요? 분명 방금 뭘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뭐였지? 이런 순간들. 가끔은 아이고 내가 늙긴 늙었나 보네 하고 웃어넘기기도 하시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함이 밀려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이 기억력 다시 좋아질 수는 없는 걸까?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1분, 단 1분만 투자하신다면 당신의 뇌는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나이 탓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진료실에 오신 74세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냉장고 문 열고도 내가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 손자 이름도 헷갈리니까 아들 내외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한편으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어르신도 분명히 회복할 수 있겠다. 왜냐고요? 이분처럼 뇌혈류가 막히면서 생기는 기억력 저하는 단순한 생활 습관 교정과 자극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하루에 딱 1분만 귀 뒤를 눌러주세요. 그게 선생님 뇌를 살리는 첫 번째 자극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어르신은 다시 오셔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이름이 딱 떠올라요. 손자 이름 부르면서 애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뇌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극만 제대로 해주면 70세든 80세든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70대 어르신들의 뇌를 되살린 하루 1분 자극 루틴. 거창한 약도 필요 없고 병원에 매일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귀 뒤에 작은 혈자리를 눌러주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귀를 만져보시면 뒤쪽 목덜미와 귀 사이에 오목한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풍지혈이라고 불리는 혈자리입니다. 이곳은 뇌로 가는 혈관 중에서도 기억 중추와 연결된 가장 중요한 길목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딱 막혀있던 혈관이 뚫리듯 뇌의 혈류가 돌기 시작하고 갑자기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눈앞이 환해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그리고 이 정보가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다 생각되신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하나가 어쩌면 누군가의 기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살포시 부탁드립니다. 이런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들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기억력 지금부터 함께 회복해 나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력 저하의 90%가 왜 나이가 아니라 혈류 때문인지, 그리고 뇌혈류를 자극하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을 살리는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니, 나이 들면 원래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인지 능력이 조금씩 느려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치매로 이어지거나 갑자기 말이 막히거나 어제 저녁 뭐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는 수준까지 가는 건 정상 노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70대 이상 노인을 MRI로 검사해 본 결과 기억력 저하가 심한 분들 대부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뇌혈류 부족이었죠. 쉽게 말하면 뇌가 피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굶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뇌는 우리 몸무게의 고작 2%밖에 되지 않지만 산소와 영양소는 20% 이상을 혼자 사용합니다. 그만큼 예민하고 또 민감한 기관이죠. 그런데 이 뇌로 가는 혈류는 어디서 올라올까요? 바로 심장에서 목, 귀 뒤를 지나 뇌로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도 귀 뒤에 있는 풍지혈 자리는 기억 중추에 직결되는 혈관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막히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로에 차량이 막혀 있을 땐 아무리 좋은 엔진도 움직일 수 없듯이 뇌도 혈류가 막히면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약속을 잊고 말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가족들과의 대화도 끊기게 되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말할 엄두가 안 나요. 아내한테 괜히 혼날까봐 입을 닫게 돼요. 이건 단순히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감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소식 하나. 뇌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단 1분, 귀 뒤를 눌러주는 자극만으로도 막힌 길이 뚫리듯 혈류가 회복되고 잊고 있던 기억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난 77세 박모 어르신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손녀 생일도 기억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풍지혈 자극을 매일 아침 1분씩 실천하신 결과 한 달 뒤엔 손녀 생일은 물론 예전 동기 이름까지 기억해내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손을 귀 뒤로 가져가 보세요. 귓불 뒤쪽 머리뼈가 끝나고 목이 시작되는 경계선. 그곳에 오목하게 들어간 자리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곳이 바로 풍지혈입니다. 양손 엄지를 그 자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며 안쪽 위 방향으로 천천히 눌러주세요. 기분 좋을 정도의 압력으로 5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놓고 이걸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기분 좋은 정도, 약간 시원하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어지럼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시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부드럽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작은 1분 루틴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미 수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해 오셨습니다. 기억력 향상은 물론 머리가 맑아지고 표정이 밝아지며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아내가 다시 저랑 대화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약속을 잘 지키니까 당신이 요즘 정말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달라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루 1분 귀 뒤 자극을 생활화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기억력 회복의 첫걸음, 그리고 다시 가족과 연결되는 시작입니다. 기억력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귀 뒤 풍지혈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깨어나는 걸 느끼셨다면 이제는 등과 자세로 시선을 옮겨야 할 차례입니다. 왜냐고요? 뇌로 올라가는 혈류는 귀 뒤뿐 아니라 등과 목을 지나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등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풍지혈을 자극해도 뇌까지 피가 원활하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즉, 위에서는 물을 붓고 있는데 중간 배관이 막혀 있는 셈이죠. 그 배관, 우리가 등이라고 부르는 부위입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하루 6시간 이상 소파에 기대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만납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등을 뒤로 젖히기 어려워하며 목이 거북목처럼 앞으로 쭉 빠진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자세는 단순히 보기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피를 막고 기억력을 저하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척추 옆을 따라 올라가는 척추동맥은 심장에서 출발해 등을 타고 올라가 뇌로 향하는 혈류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등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에 공사 구간이 생긴 것처럼 혈류가 정체됩니다. 이 정체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는 맑지 않고 말도 줄고 표정은 어두워지고 결국엔 아내와의 대화도 끊기게 되는 겁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친구들한테 전화를 먼저 걸었는데 요즘은 말도 하기 싫고 기운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 3분 효자손으로 등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등 긁을 때 쓰는 효자손이 기억력을 회복하는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효자손을 손에 들어보세요. 그리고 등 뒤, 어깨뼈와 척추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간 자리를 찾아주세요. 이곳이 우리가 자극해야 할 기억의 길목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마사지해 주세요. 방향 아래에서 위로, 꼭 심장에서 뇌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강도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만큼 너무 아프면 역효과입니다. 시간 좌우 각각 1분 30초 총 3분이 적당합니다. 타이밍 TV 광고 시간이나 뉴스 중간에 맞춰 하시면 좋습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시면 굳었던 등 근육이 서서히 풀리고 척추를 따라 올라가는 피가 다시 원활히 흐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5세 최모 어르신은 효자손 마사지 시작 전에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말수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뉴스 시간에 3분씩 효자손 마사지를 하신 뒤로는 요즘은 단어가 바로 떠올라요. 아내가 저랑 예전 얘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했어요. 라고 밝게 웃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굳은 척추를 풀고 기억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새로운 루틴입니다. 혹시 집에 효자손이 없으시다면 걱정 마세요. 테니스 공이나 마사지 볼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벽과 등 사이에 공을 넣고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해도 똑같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도구가 아니라 매일 3분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 3분쯤은 낼 수 있습니다. 그 3분이 내 인생을, 내 기억을, 그리고 내 가족과의 대화를 다시 되찾는 시간이라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귀 뒤도 눌렀고 등도 풀었어. 그런데 여전히 목이 뻣뻣하고 두통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속도로, 목을 점검할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목의 유연성과 뇌 건강의 깊은 연관성, 그리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3단계 목 스트레칭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한 주만 실천하시면 머리가 맑아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하면 3개월 후 내가 다시 나로 돌아왔구나 하는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고속도로. 바로 목입니다. 목은 단순히 머리를 받치는 받침대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의 최전선, 바로 그 시작점이죠.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에 익숙해진 우리의 목은 그야말로 고장 직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실 수 있나요? 오른쪽, 왼쪽? 혹시 뚝뚝 소리가 나거나 어깨까지 당기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건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SOS 신호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68세 박모 어르신은 아침마다 두통에 시달리고 말하다가 단어가 자꾸 막혀서 내가 무슨 치매라도 온 건가요? 라며 불안해하셨죠.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는 말만 반복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 5분 목 스트레칭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약 안 먹고도 이렇게 개운한 게 처음입니다. 라고 하시며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 안에는 뇌로 향하는 주요 혈관이 4개나 지나갑니다. 좌우 경동맥 2개, 좌우 척추동맥 2개. 이 4개의 혈관이 하루 약 1500리터의 피를 뇌로 보내는 혈류의 고속도로인 셈이죠.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자세, 높은 베개, 오랜 시간 TV 시청.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목 근육이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눌리고 산소 공급이 차단되고 기억력은 점점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기억력 회복을 위한 3단계 목 스트레칭 루틴을 소개해 드립니다. 1단계 좌우 회전 풀기. 의자에 똑바로 앉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5초간 유지 후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좌우각 5회씩 반복해 주세요. 이 동작은 굳어있던 목 옆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경동맥 주위를 압박하지 않게 해줍니다. 2단계 상하 스트레칭. 턱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목 뒤가 당기는 걸 느끼면서 5초 유지합니다. 그 다음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 하늘을 봅니다. 다시 5초 유지하고 돌아옵니다. 이 동작도 10회 반복합니다. 이 단계는 굳어진 후두부 주변의 근육과 척추동맥 라인을 이완시켜 뇌 후방으로 가는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3단계 귀와 어깨 당기기 운동. 오른쪽 귀를 오른쪽 어깨에 가까이 가져갑니다. 이때 왼쪽 목이 당기는 느낌을 느끼면서 10초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좌우 각 3회씩 반복해주세요. 이 마지막 단계는 목의 측면 근육을 자극하여 혈관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집중력과 두통 완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세 가지 운동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도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되시나요? 그렇다면 또 다른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9세 김모 어르신은 최근 들어 가족들과 대화가 줄고 무엇보다 말하다 말문이 자주 막힌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목 운동을 시작하고 정확히 2주 후 아내 생일을 스스로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예전엔 달력을 보고도 깜빡했는데 이번에는 눈 뜨자마자 아, 오늘이구나 하고 느껴졌어요. 그 말에 아내분이 눈시울을 붉히셨다지요. MRI 결과 목 혈류량이 40% 가까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고요. 말이 다시 유창해지고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목 운동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기억을 깨우고 관계를 회복하며 삶의 활기를 되찾는 핵심 루틴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운동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7일 기억력 회복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은 풍지혈 1분, 화요일은 효자손 3분, 수요일은 목 스트레칭 5분.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 실천하는 방식이죠. 이 루틴을 통해 3주 만에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40% 향상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과의 대화량이 2배 이상 늘어난 분도 계시고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뇌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손끝 1분의 자극만으로도 그 뇌는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아무리 귀 뒤를 누르고 효자손으로 등을 자극하고 목 스트레칭까지 열심히 해도 매일 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치매 예방은 하루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쌓이는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건강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오늘은 깜빡했네. 내일은 꼭 해야지. 그런 날들이 일주일, 한 달, 어느새 사라지죠. 그래서 제가 30년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실천율이 높았던 방법을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바로 7일 기억력 회복 습관표입니다. 이 습관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한 가지만 실천하면 됩니다. 요리로 치면 반찬 한 가지씩만 내는 거죠. 그게 일주일이 쌓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월요일 귀 뒤 풍지혈 마사지 1분. 아침 세수하신 뒤 거울 앞에서 양손 엄지로 귀 뒤 오목한 자리 30초씩 자극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맑은 머리로 시작. 이 말 한마디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화요일 효자손 등 마사지 3분. TV 뉴스 보실 때 광고 시간에 맞춰 어깨뼈와 척추 사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립니다. 내 혈류야 위로, 위로. 심장 뇌 방향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수요일 목 스트레칭 루틴 5분. 점심 식사 후 TV 보기 전 5분만 투자하세요. 좌우 회전 5회, 상하 10회, 귀, 어깨 스트레칭 각 3회. 소화도 도와주고 뇌도 깨어납니다. 목요일 심호흡 스트레칭 10회. 오후 3시쯤 졸음 쏟아질 때 코로 깊게 숨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어깨 돌리기. 이건 뇌에 산소를 보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금요일 다시 풍지혈 자극. 저녁 식사 전 하루 피로가 몰려올 시간. 귀 뒤 1분 자극으로 오늘 하루 쌓인 머리의 답답함을 씻어내 주세요. 토요일 어깨 돌리기 20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앞으로 10회, 뒤로 10회. 양팔을 돌리며 오늘도 뇌혈류 순환. 기분이 맑아집니다. 음악과 함께 하시면 더 좋고요. 일요일 전체 복습 10분. 일주일을 돌아보며 자신이 가장 좋았던 자극을 반복하세요.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그날 가장 기분 좋았던 동작을 다시 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7일 루틴의 핵심입니다. 하루에 딱 하나. 부담 없이 꾸준하게. 이걸 기억하기 어려우시다고요? 그럴 줄 알고 저만의 잊지 않는 설치법도 알려드립니다. 냉장고 문. 습관표를 A4 용지에 출력해서 요일별로 색깔을 다르게 붙여두세요. 물을 마시러 갈 때마다 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욕실 거울. 포스트잇에 오늘은 목요일. 심호흡 10회. 세수하면서 자동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배경화면. 요일별 루틴을 사진으로 저장하고 하루 3번 알람까지 설정해 두면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냉장고가 기억장치예요. 물을 마시려다가도 오늘은 풍지열하는 날이구나 하고 바로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습관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엔 내가 행동을 기억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그리고 3주만 지나면 습관은 내 삶의 일부가 됩니다. 실제로 3주간 이 루틴을 실천하신 71세 이모 어르신은 단어 기억력 테스트에서 40% 향상된 성적을 받으셨고 숫자 기억력 테스트에서는 3자리 7자리까지 거꾸로 외우는데 성공하셨습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랐죠. 아버지가 다시 말씀이 많아지셨어요. 예전처럼 먼저 대화도 걸고 식사 중에도 이야기가 끊이질 않아요. 그 변화의 시작은 단지 하루 1분, 그리고 그걸 매일 실천한 습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으로 나도 할 수 있을까?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 기억을 위해 오늘 뭘 할 수 있을까? 한 번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1분. 귀 뒤를 눌러주기. 딱 3분. 효자손 꺼내기. 딱 5분.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기. 이 작은 행동이 한 달 후엔 손주 이름을 정확히 부르게 하고 3달 후엔 옛 추억을 아내와 나누는 시간을 선물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정보들 잊지 않으시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을 망치는 나쁜 생활 습관 3가지, 특히 치매 위험을 높이는 고개 숙인 자세의 위험성, 그리고 이를 고치는 실전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기억은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하루 1분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억력을 살리는 좋은 습관들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효과를 무너뜨리는 기억력의 적, 바로 나쁜 생활 습관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정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당신의 뇌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반복되면 운동 10번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기억을 잃게 만들죠. 첫 번째 나쁜 습관, 고개 숙인 스마트폰 자세. 혹시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며 고개 숙인 채 스마트폰을 들고 계신가요? 그 자세,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고개를 15도만 숙이면 목에 가해지는 하중이 약 12kg, 60도로 숙이면 무려 27kg, 즉 쌀 한 가마니를 목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세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 근육이 긴장되고 척추 사이 혈관이 눌리며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차단됩니다. 결국 뇌는 굶게 되고 그 피해는 기억력 저하로 바로 이어지죠. 실제로 60대 남성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4시간 이상 고개 숙인 자세로 스마트폰을 본 그룹은 단기 기억력 평균 35% 저하, 집중 지속 시간 절반으로 감소, 두통 발생률 3배 증가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을 아예 보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자세만 바꾸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리세요. 독서 받침대를 활용해
각도를 세우세요. 글자 크기를 키워서 눈을 찌푸리지 않게 하세요. 30분 사용 후엔 반드시 5분 휴식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당신의 목과 뇌는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 높은 베개. 높은 베개가 편하더라. 목을 받쳐줘야 푹 자는 기분이 들어요. 이런 말 혹시 익숙하시죠? 하지만 높은 베개는 8시간 동안 뇌로 가는 혈류를 막아버리는 고문 도구입니다. 목이 꺾이면 경동맥이 눌리고 척추동맥이 구부러지고 뇌압이 상승하며 깊은 수면은커녕 꿈조차 꾸지 못합니다. 그 결과 기억 정리가 되지 않죠. 69세 김모 어르신은 20년간 높은 베개를 쓰셨습니다. 잠은 자는데 아침에 머리가 더 무거워요. 그런데 낮은 베개로 바꾸고 일주일 후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전날 누가 왔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또렷해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적정 베개의 높이 찾는 법. 똑바로 누웠을 때 이마, 코, 턱이 일직선. 옆으로 누웠을 때 어깨 높이와 베개 높이가 같게. 일반 기준 주먹 하나 높이 약 6에서 8cm가 적당. 그리고 반드시 목과 베개 사이 빈 공간이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 작은 틈 하나가 뇌혈류를 좌우합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 소파에 푹 파묻혀 TV 보기.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 저녁 식사 후 소파에 몸을 깊이 파묻고 리모컨만 움직이며 TV를 보시는 시간. 하지만 그 편안함이 기억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파에 깊이 기대면 허리가 시자형으로 구부정해지고 목은 앞으로 빠져 거북목 심화, 척추를 타고 올라가는 혈류 차단, 결국 뇌는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하루 2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TV를 보는 습관이 반복되면 1개월 후 단어가 잘 안 떠오름, 3개월 후 말하다가 멈칫, 6개월 후 방금 본 장면도 기억 안 남, 이라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소파에 앉지 말라는 걸까요? 역시 아닙니다. 자세와 루틴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파 생활 개선법 3가지. 1. 45분 알람 설정. 45분마다 알람을 맞춰 일어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거실 한 바퀴만 걸어도 효과 만점. 2. 쿠션 활용. 허리 뒤에 작은 쿠션을 대서 등받이와 90도 유지. 발은 바닥에 꼭 닿도록 다리 꼬지 않기. 3. TV 위치 조정.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 고개 들지 않아도 되는 거리와 각도. 최소 3m 이상 거리 확보. 이렇게만 바꿔도 뇌는 다시 숨통을 틉니다. 75세 박모 어르신은 이 3가지 습관만 바꾸고 단 한 가지 운동도 추가하지 않았지만 2주 후 아침 머리 맑음 80% 개선, 말하다가 단어가 막히는 현상 50% 감소, 무엇보다 가족들이 아버지가 다시 밝아지셨다 는 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나쁜 습관 하나가 좋은 운동 10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 속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요. 자, 오늘부터 3가지 약속만 하세요. 첫째, 스마트폰은 눈높이로. 둘째, 베개는 주먹 높이로. 셋째, 소파에서는 45분마다 일어나기. 이 3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억도 조금씩이지만 하지만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귀 뒤를 누르고 효자손을 들고 목을 돌리며 하루 1분, 3분, 5분의 실천을 나눠왔죠. 그리고 그 실천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당신도 깜짝 놀랄 만큼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기억력이 회복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리고 왜 이 작은 실천이 결국엔 우리 존재 전체를 되살리는 길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변화 1. 말투가 달라집니다. 기억이 살아나면 무엇보다 먼저 말투가 바뀝니다. 그거 있잖아, 그 사람이 누구더라. 이렇게 더듬거리던 말이 김 과장, 지난번 회의에서 그 얘기했던 사람이잖아. 처럼 또렷하고 자신감 있게 바뀌는 겁니다. 말이 매끄러워지면
듣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지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변화 2. 눈빛이 살아납니다. 흐릿하던 초점이 또렷해지고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눈빛은 마음의 창이라 했죠. 기억이 돌아오면 눈빛에 생기가 돌고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변화 3. 자세가 곧아집니다.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건 단지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등이 펴지고 어깨가 열리고 걸음걸이에 다시 힘이 생기죠. 자세가 바뀌면 자신감이 올라가고 사람들도 당신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변화 4. 표정이 밝아집니다. 무표정하거나 멍하던 얼굴에 작은 미소가 찾아옵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생기가 얼굴에 퍼지게 되죠. 변화 5. 대화가 늘어납니다. 단어가 막히지 않으니 이야기가 끊기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 중 내가 예전에 서울역 앞에서 말이야.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하루 종일 가족 사이에서 이어지기도 하죠.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변화 6. 취미가 생깁니다. 기억이 살아나면 생각이 넓어지고 관심이 밖으로 향합니다. 그동안은 TV만 켜놓고 가만히 계셨던 분이 나 예전에 바둑 좋아했는데 다시 배워볼까? 글 쓰는 거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변화 7.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가고 손자와 눈을 마주치며 이름을 불러주고 딸에게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되찾는 게 아니라 관계를 되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존재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남편으로, 아버지로, 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절대 멀지 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거울 앞에서 귀 뒤를 1분만 눌러보세요. 내일 아침 머리가 조금 맑아졌다면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들 잊지 않으시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